네, 안녕하세요. 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자, 오늘도 32회 합격하신 평가사님께서 본인의 어떤 공부 경험들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평가사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32기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이지혜 감정평가사입니다. 저는 이제 8년 동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사 후에 이제 우연한 계기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번에 2년 차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가사님 그 전에 뭐 어떤 학교나 전공은 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단국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실 때 공부 기간은 어느 정도로 각오하고 시작하셨어요? 이 시험이 좀 이제 많이 어렵다고 들었어서 일단 보통 한 4년 정도 이제 생각하신다고 들어서 저도 그냥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평가사님 공부는 언제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19년도 4월 이제 중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4월부터면은 상 1차 볼 때까지 11개월 전이기 때문에 1차만 공부하진 않으셨을 것 같네요. 4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1차랑 2차의 그 비중은 어떻게 조절하셨어요? 이제 맨 처음에는 1차가 보통 6월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실무를 이제 먼저 해야 한다는 이제 말을 들어서 실무 강의를 끊고 기본 강의를 먼저 이제 듣고, 그러다가 이제 6월부터 1차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6월부터는 사실 1차의 베이스가 거의 없어서 학원의 커리큘럼을 다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한 강의만 해도 시간이 6시간씩 맨날 들어야 됐기 때문에 거의 한 7대3, 8대2 요 정도로 이제 1차를 하고 2차를 2, 3 정도 비율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2차랑 1차를 한 8대 2 정도로 가져가셨다고 했는데 1차가 가까워지면 조금 더 1차 비중을 뭐 올리면서 2차를 아예 안 하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이제 시험이 거의 가까워졌을 때는 모의고사를 계속 이제 풀고 해야 되니까 학원에 가서, 그래서 1차를 거의 했고 아예 2차는 거의 조금 내려놨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시기부터였어요? 그게 아마 이제 12월 학원 이제 모의고사가 시작할 때쯤이니까 12월 달쯤부터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12월 달쯤부터는 1차에 좀 더 네. 거의 뭐 10대 0? 네, 거의 1차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차는 네. 6월부터 3월까지? 네. 그러면은 1차만 9개월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 6개월 전부터 시작하는데 그 9개월 전부터 시작하신 이유는? 일단 학원 커리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정식적으로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냥 제가 워낙 1차에 노베이스였기 때문에 그냥 학원이 시작하는 때에 따라서 저도 그냥 같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4월쯤에 시작하면 네. 보통 생동차를 도전해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저가 처음에 4월에 이제 생동차를 저도 생각을 하고 학원을 이제 제가 갔었습니다. 상담을. 저도 동차 좀 해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학원에서 동차가 무슨 꿈도 이제 거의 꾸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무슨 그때 GTF도 제가 영어 점수도 없고 그래서 무슨 영어 점수도 아직 없는데 약간 그런 제가 뉘앙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언감생심 내가 큰 너무 욕심을 부리나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래도 이제 실무를 들어봤는데 그때 이제 첫 수업 때 막 기업가치 퀴즈 풀고 부분지상권 강의하고 이러니까 너무 이제 멘붕 오고, 그래서 학원도 이제 그때 실강을 안 나가고 집에 와서 그래서 좀 천천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6월부터는 1차는 기본 강의 나오는 거 다 듣고 그 다음에 2차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오전하고 거의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1차를 공부를 하고, 이제 저녁 때 좀 이제 시간이 날 때 그때 이제 실무를 하거나 법규도 기본 강의만 끊어서 이제 좀 감을 잡아보려고 어떤 학문인지 그렇게 조금씩 여유가 될 때 들었었습니다. 실무는 어느 정도로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1차가 끝났을 때쯤 실무는 어느 정도에 올라왔어요? 1차가 끝났을 때쯤에 기본 강의, 그리고 3방식, 그리고 종합, 이거를 강의를 일단 따라가면서 거기서 이제 퀴즈를 맨날 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퀴즈 정도 이제 풀면서 따라가는 수준으로 실무는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규도 하셨다 그랬는데 법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셨어요? 법규는 정말 처음에 들었을 때 외계어 같아가지고 계속 그냥 강의를 듣다가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지? 계속 뭐지만 하면서 계속 강의만 계속 들었습니다. 커리큘럼은 쭉 듣기는 하셨어요? 그 정도까지는 안 들었고 행정법 듣고 그 다음에 또 보상법규도 들어보고 그 기본 강의 정도까지 그냥 들었었습니다. 이론은 안 들으셨어요? 이론은 이제 연장이 되면서 시험이 원래 1차 시험이 3월이었다 6월로 이제 가면서 그때 이론도 이제 기본 강의를 끊어서 또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실무는 어쨌든 커리큘럼 따라가면서 시키는 거 다 했고 네. 법규는 강의 듣는 둥 마는 둥 이론은 거의 뭐 안 했다 이 정도로 1차를 보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1차 합격하고 그 후 1년 동안 2차 공부 어떻게 했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입어 비율 어떻게 가져가셨어요? 1차를 이제 하면서 제가 실무는 이제 조금 그래도 감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1차 합격하고 나서는 실무 이론 법규를 거의 이제 1대1대1 비율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끝까지 1대1대1 비율로 하셨어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거의 스터디 한 2기쯤 됐을 때부터는 아예 이제 그러니까 실무의 기본 커리큘럼이 이제 끝났을 때부터는 실무는 아예 이제 거의 내려놓고 법규하고 이론을 엄청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실무에 손을 놨다는 게 네. 어느 정도로 안 한 거를 손을 놨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를 보통 저희가 뭐 하루에 이제 꼭 100점씩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루에 이제 실무 문제를 풀질 않고 정말 이론하고 법규만 매진을 했다. 제가 이론하고 법규가 너무 이제 어려웠어서 상태가 심각해서 네, 상태가 심각해서 그리고 실무를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문제를 풀고 또 더 이상 이제 실무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점수가 또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무는 이제 좀 내려놓고 법규하고 이론만 공부를 이제 했습니다. 저는 그 지금 하신 얘기 중에 실무가 공부 시간을 더 투자한다 그래서 문제를 더 푼다 그래서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실무는 조금 내려놨다. 물론 그것도 있는데 일단 제가 실무가 이제 어느 정도 실무도 이제 결국에는 암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푸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내가 이제 지도를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은 뭐 언제든 이제 풀면 된다. 이제 어느 단계가 올라오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때부터는 실무를 이제 좀 내려놓고 오히려 내가 한 만큼 그래도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법규에 더 신경을 이제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차 공부 방법을 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사전 인터뷰를 해보니까 사실 1차를 1년 동안 준비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 공부 기간에 대한 엄청난 팁들이 있지는 않았어서 어떤 과목들이 이제 어떤 게 좀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부 순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회계하고 경제, 민법, 그리고 관계법규,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 원론 이 순서로 일단 했고 근데 사실 뭐 순서가 있다기보다는 학원에서 커리큘럼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월수금, 화목 이렇게 정해져 있는 대로 학원에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 순서대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경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 경제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경제는 제가 듣던 이제 학원에 강사님 강의를 이제 들었었고 근데 그분의 이제 USB 서브노트라는 이제 요약집이 있는데 그게 저는 이제 정리가 핵심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그마한 책인데 그 책에다가 그 책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집을 한 권 정도를 풀면서 또 거기 문제집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또 그 요약서에다가 적어서 그래서 그 요약서를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돌렸습니다. 경제 문제집은 어떤 거 보셨어요? 제가 이제 수강하는 이제 강사님 문제집을 풀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느 정도 푸시고 요약서는 어느 정도로 회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사실 이제 그 문제집에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그거를 1회독 했을 때도 이미 좀 문제는 어느 정도 풀었다 이제 생각이 들어서 서브집을 저는 계속 오히려 봤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공부할 때 좀 요거 도움이 많이 됐다 하시는 거 있을까요? 경제 이제 공부했을 때 처음에 이제 너무 어려웠고 계산 문제도 있고 또 말 문제도 있고 이런데 계산 문제가 사실 좀 어려웠거든요. 제가 또 문제집을 많이 풀어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강사님 거 다 듣고 또 그 학원에 이제 타 강사님 거 계산 문제만 핵심 특강 올라온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계산 문제를 또 이제 시험 치기 전에 한번 정리를 이제 싹 하게 됐었고 그게 이제 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도움이 되신 게 있었나요? 네, 학원 이제 모의고사 봤던 게 이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 시험을 이제 한 번도 안 쳐봤는데 처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치니까 이제 시험 이렇게 치면 되겠구나 이런 감도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때 이제 모의고사가 강사님들이 제일 그래도 유력하다고 하시는 걸 출제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풀면서 조금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잘한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얘기 좀 해주세요. 잘한 점은 저는 일단 제가 스스로 이제 서브를 만들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그 좀 잘 정리된 요약집 서브를
통해서 그거를 계속 이제 회독을 하고, 그래서 시간을 좀 줄였다고 사실 할 수는 없는데 1차를 너무 오래 해서 그래도 이제 그게 좀 제가 서브도 안 만들고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제에 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어려워하시는 회계. 회계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회계 이제 원리부터 들었고, 회계 역시 똑같이 학원 커리큘럼을 이제 전부 다 이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회계, 원가회계를 이제 강의를 다 들었고, 똑같이 이제 문제풀이 강의 듣고, 그래서 이제 또 문제집 같이 풀고, 회계도 역시 이제 요약된 기본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계속 내용을 추가를 하면서 단권화를 해서 그 요약서를 계속 회독을 하고, 문제집 한 권을 계속 이제 또 한 2번 정도 반복해서 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럼 회계도 문제집은 한 2번 정도 풀고 기본서 위주로 계속 반복하셨다는 건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회계 공부한 거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요거 좀 잘했다거나 요거 좀 아쉬웠다 하는 거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모순될 수도 있는데, 제가 재무회계를 위주로 공부를 하고 원가회계를 공부를 사실 거의 이제 안 했습니다, 비중을. 그 재무회계가 워낙 비중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계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줄일 수는 있었는데, 이게 또 그 해 시험에 원가회계가 너무 어렵게 나오는 바람에 원가회계도 역시 가져갔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시험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좀 챙겨야 되지 않나,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법 넘어갑시다. 자, 민법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민법도 역시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갔고, 민법은 그 강사님의 요약된 또 미니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니북을 역시 또 계속 이제 회독을 하면서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법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집은 거의 이제 풀지는 않았고, 그냥 요약된 기본서를 계속 암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돌이켜 봤을 때 우리 민법에 있어서도 뭐 내가 좀 잘했다거나 아쉬운 점이 있었을까요? 이제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민법도 역시 그냥 잘 정리된 요약서를 가지고 계속 그거를 반복하고 강의를 계속 꾸준히 따라갔다. 그래서 좀 시험이 그때 약간 민법도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이제 점수를 잘 받았던 게 아닌가, 비교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감관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관법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감관법 공부는 그 좀 유명하신 강사님이 있어가지고, 그 강사님 저도 커리를 따라갔고, 기본 강의, 문풀 강의, 그리고 핵심 요약 강의 이제 이렇게 듣고 모의고사 풀고 그 커리를 따라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감관법 공부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이거 잘했다 혹은 아쉽다. 감관법 공부를 잘한 거는 이제 그 워낙 유명하신 그 강사님을 따라간 게 정말 잘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그 핵심 요약 강의 때 엄청 거기서 또 많이 이제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수강한 거 잘한 것 같고, 모의고사 꼭 챙겨야 되는 것 같고, 그게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학원론. 학원론은 기본 강의만 사실 듣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강의는 듣지 않고 계속 그 기본서만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서 안에 있는 문제집만 이제 풀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문제집을 풀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학원론은 왜 문제집을 풀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학원론은 기본서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문제 풀었을 때 이제 좀 충분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학원론은 딱히 문제집을 사긴 샀는데 풀지는 않았습니다. 자, 학원론도 돌이켜봤을 때 내가 요거 잘했다거나 아쉬웠다. 학원론 강의에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쓴 게 잘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든다.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조금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과목의 어떤 포인트들만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 어떤 요약집이나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암기했다, 반복해서 봤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읽으면 되는 건가요? 각 과목이 5과목당 결국에는 이제 한 건씩만 저한테 있는 건데, 그 5건을 계속 이제 읽고 외우려고 머릿속으로 계속 상기해보고 계속 읽고, 근데 정말 안 외워지는데 또 읽고, 계속 그렇게 시험 칠 때까지 그냥 그걸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사실 이 회독 공부라는 걸 잘 몰랐을 때 이렇게 합격 쓰기를 보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냥 계속 읽으래.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읽으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된다고? 진짜? 그냥 이렇게 글씨 이렇게 읽으면 돼? 이렇게 했는데 뭔가 그 좀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나요? 그냥 단순히 그냥 괜찮아, 그냥 읽으면 된가요? 그건 아니고, 일단 읽을 때 계속 머릿속에 체계화하고, 그냥 이제 마냥 읽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읽는 거죠. 머릿속으로 한 번씩 정리를 해가면서 예를 들면 이제 도서관의 책꽂이에 어디가 있듯이 이렇게 내용을 범주화하고 구조화를 해서 계속 머릿속에서 이제 폴더를 하나씩 이제 만들어가면서 좀 정리를 해가면서 읽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뭐 내가 이 연결되는 개념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뭐 이게 왜 그런지도 이해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냥 뭐 읽었는데 이해되는 애들은 또 넘어가고 이런 건가 봐요. 네. 이게 딱히 뭐라고 이게 설명을 하기가 힘든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처음에 읽으라 그랬을 때 해석을 늘리라 그랬을 때 그냥 읽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읽으면서 뭔가 구조화하고 범주화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되셨나요? 그게 된 건 아니고 저도 그래서 암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유튜브에서 암기법 이런 걸 계속 찾아보고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구조 암기법 뭐 여러 가지 이제 암기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암기에 이제 답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암기가 어쩔 수 없이 이게 힘든 과정이구나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원래 안 외워져도 또 읽어야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읽으면서 억지로 내가 이걸 따져보려고 하면서 읽어요? 저는 어떻게 외우는 편이냐면 사실 그림처럼 이렇게 외우는 편이에요 사실. 그래서 1차 공부할 땐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게 더 좀 좋았었는데 이 글을 의미를 읽으려고도 노력을 하면서도 또 읽고 그리고 또 약간 이제 사진을 찍는 것처럼 이제 눈에다 그냥 이렇게 넣어놓는다? 이렇게 약간 그 모양, 이 전체? 장면? 이거를 통으로 외우려고 제가 약간 노력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평가사님이 어쨌든 많이 읽으셨다고 했는데 그 읽는 게 단순히 읽는 거는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는다고 하는 어떤 그런 조금 뭔가의 그 느낌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평가사님 1차 공부하는 첫 해 어떻게 보냈는지 얘기를 들었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실무, 이론, 법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 평가사님이 사실은 시리법의 공부 방법이 똑같았어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단권화 공부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단권화 공부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학원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보니까 자료도 너무 많고 그리고 책들도 다 이제 너무 두껍고 그래서 각 과목별로 결국에는 이제 한 권씩만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어 놓자. 그리고 나는 이 책만 있으면은 이제 시험을 칠 수 있다. 그렇게 하게끔 이제 저는 책을 단권화하는 전략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내 어떤 서브를 만들고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서브에 보충도 하나요? 서브를 만든 건 아니고 일단 잘 좀 정리가 된 기본서를 각 과목마다 하나씩 선정을 해서 그 안에다 이제 계속 뭐 스터디 때 공부했던 거나 아니면 뭐 강의를 들으면서 추가되는 것들을 다 거기다 이제 그리고 나서 단권화된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암기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단권화된 이제 교재를 만들면서 매일매일 이제 암기를 한 거죠. 만들어가면서 계속 그 책을 또 보고 이제 반복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론도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무에도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뭐 법규는 사실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하고, 요거 이제 구체적인 과목별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 그러면은 실무는 시기별로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실무는 시기별로는 이제 맨 처음에 19년 4월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실무 기본 강의부터 해서 기본 1000점 종합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강의를 허리를 따라가면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1차가 끝나고 2차 때 또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강의 1000점 종합 이렇게 커리를 다시 한번 탔습니다. 네. 1차 붙고 나서 본격적으로 실무 공부하실 때 그때도 커리큘럼 따라갔다고 했는데 그거 외에는 다른 공부는 안 하셨어요? 강의 외에는 이제 그날 퀴즈 풀고 그러면 그 책 안에서 뭐 예제 같은 거 숙제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럼 뭐 종합 문제 풀 때는 종합 문제 숙제 풀고 네. 그리고 기본 강의를 들을 때는 일단 기본서를 계속 읽으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기본서가 이제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뭔가 내가 어떤 논점을 물었을 때 예를 들면 평가 물건 아니면 목적별로 그 원래 목차들이 이제 딱딱딱 떠오르게끔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이제 좀 그 정리된 책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얇게 이제 정리된 서브집 이제 하강사님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계속 이제 새로운 문제 풀 때마다 추가되는 내용들, 없는 내용들을 계속 거기에 책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2기쯤에 실무 커리큘럼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커리큘럼 끝나고서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이제 커리큘럼이 이제 끝났을 때는 그때가 이제 됐을 때는 제가 그래도 이제 꽤 많은 유형의 문제를 이제 풀어봤다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럼 그때까지 푼 게 커리큘럼 따라서 퀴즈, 천점, 종합문제, 기출문제 한 번씩? 네, 그렇게 풀고서 많이 풀었다. 그것도 벅차다고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까지 풀고 나서 네.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유형을 다 좀 건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연기 스터디도 들었고 일기 스터디도 들었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실무는 어차피 내가 푸는 방법 기준만 알고 있으면은 되는 거고 그거를 기억을 못 해내면 못 푸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실무도 이제 결국에 암기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는 그때부터는 공부를 이제 조금 내려놓고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문제를 이제 거의 안 풀고 토요일 날에만 스터디에 가서 그때 가서 이제 실무 문제 풀기 전에 제 그 요약된 그 기본서 그 기본서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회독을 빨리 순간적으로 이제 싹 다 암기를 하고 실무를 바로 이제 치는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무 문제풀이를 굉장히 안 하신 케이스 같은데 그게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실무 문제를 안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예요? 실무가 사실 맨 처음에 어떻게 푸는지 이제 공식을 알고 있어도 그걸 이제 답안지에서 막상 적어 나가려면 잘 안 적어 나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훈련을 이제 제가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이제 공부를 좀 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은 알고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면 어쨌든 풀 수 있는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실무도 결국에는 이제 암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굳이 이제 맨날 문제를 풀 필요가 뭐가 있나 내가 이거 물어봤을 때 그게 머릿속에서 목차들이 따다다닥 떠오르고 그거를 내가 그 실무 문제집에서 취사 선택을 잘 할 수 있으면은 되는 거지 않나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굳이 이제 꼭 반드시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를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그만큼 점수가 나올 거라는 보장이 사실 한번 쳐봤을 때도 그때도 2번이 이제 너무 어렵게 나오니까 대처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좀 실무를 조금 꽈락을 면하는 전략으로 가져가고 이론하고 법규에서 고득점을 가져가야겠다. 저는 이렇게 약간 좀 전략을 세웠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 경지까지만 올려놓고 그럼 네. 이 경지에 올릴 때까지는 문제 많이 푸나요? 네, 그쵸.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1차 공부할 때도 그때 한번 했었고, 그리고 또 2년 차로 다시 하면서 그때도 문제를 또 한 번 반복을 해서 풀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문제를 풀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문제를 어느 정도, 하루에 어느 정도씩 푸셨어요? 기본 강의 들을 때는 기본 강의에서 나오는 퀴즈를 풀었고, 그 다음에 3방식 들을 때는 3방식 천점 문제집을 풀었고, 종합 강의 들을 때 이제 종합 문제집 그거 한 번 풀었고, 네. 기출문제 강의할 때 기출문제집 한 번 딱 풀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려놓고 나면 문제를 더 노가다 할 필요는 없다. 네, 약간 그런 거죠. 네. 실무 공부 돌이켜봤을 때 내가 보기에 실무 공부의 포인트는 요거 같다. 실무 공부의 이제 포인트는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왜냐면 제가 예를 들면 공시지가기준법을 뭐 비교표준지, 시지, 개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다고 해도 이게 막상 시험지에서 자료를 이제 확인 자료, 뭐 사례 자료, 요인 자료를 이렇게 분해하고 취사 선택하고 그걸 답안지에다 쓰는 게 쉽지는 않아서 처음에는 사실 그런 훈련을 많이 하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기본서에도 이제 사실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이제 세세한 논점들이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기본서에 그런 내용이 다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많은 유형을 이제 풀어서 어떤 세세한 논점들이 있는지 그 논점들을 다 챙겨서 그래서 나만의 잘 좀 정리된 얇은 기본서에 다 담아둔다. 그리고 나중에 그 기본서를 다 외운다.
예, 이게 저는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약간 저 기억나는 거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문제를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면은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푸는지 알겠다라는 때가 저도 왔어요. 네. 근데 그때 저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좀 알겠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실무 문제를 그때부터 미친 듯이 더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실무 100점 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진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혼자 푸니까 힘들다. 다 같이 풀자. 해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풀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평가사님 얘기하시는 거 좀 들어보니까 그게 좀 알겠다 했을 때 네. 재밌다. 더 많이 풀자가 아니라 이제는 좀 이제 다른 과목으로 좀 힘을 쏟았어야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2년차에 조금 미끄러졌던 것 같습니다. 자, 반성하면서 이론 갑시다. 자, 그럼 이론은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이론도 역시 이제 1차 공부를 하면서 또 1차가 시험이 미뤄지면서 그때 살짝 또 이제 기본 강의를 들었고 그래서 그때 사실 들었을 때는 이론이 조금 할만한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기본서도 좀 그렇게 두껍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시작을 할 때 그때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이제 기본서를 이제 외워야 된다고 이제 들어서 기본서를 그냥 꾸역꾸역 이제 읽어 나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론은요, 일단 기본 강의에서 시키는 것들은 뭐 다 따라가셨나요? 숙제 다 하고? 이론은 사실 글을 맨날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매주 아마 실강을 들으시는 분은 퀴즈를 푸셨을 거예요. 아마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근데 저는 그걸 출력해서 그냥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만 이제 보고 생각만 해보는 정도로 하고 실제 이제 숙제 같은 걸 이제 하진 않고 이론은 이제 이거 기본서를 다 외우면 되겠구나. 일단 처음에는 이제 그런 좀 아니란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그냥 책을 읽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나요? 네, 이제 스터디를 이제 가고 또 기출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면서 이론의 도대체 범위가 어디까지지? 갑자기 이제 실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이제 되고 나서 이론에 이제 눈을 뜨면서 얼른 이론을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것도 좀 막막하고 방대하다고 좀 느끼고 이론이란 학문이 좀 난해하다고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이론을 계속 이제 다른 학원 선생님 강의도 이제 들어보고 계속 책도 구매해서 다른 책도 구매해서 보고 다른 감정평가론 이렇게 흔히들 보시는 그런 책도 사가지고 한번 이제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론에 대한 시험의 전체적인 범위하고 약간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이제 좀 감을 잡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좀 방황했다를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자, 방황의 끝에 평가사님이 내린 결론은 뭐였습니까? 방황의 끝에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선정했던 그 기본서를 결국엔 암기다. 그걸 결국에 다 외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스터디를 풀면서 추가되는 이제 논점들을 그 기본서 안에다가 다 반영을 해서 결국에 그 기본서를 계속 시험 끝날 때까지, 시험 칠 때까지 외운다. 네, 저는 이게 제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뭐 암기는 뭐 그렇다 쳐요. 뭐 이론 암기하고. 근데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 없으셨어요? 이론에 대해서 제가 사실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몰랐었고 아예 몰랐었는데 사실 그 1차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2차 초시를 쳤을 때 시험장에서 오히려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글을 쓰면 되는가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시험을 치러 갈 때 제가 사실 빵점을 맞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예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서. 근데 막상 이제 시험을 칠 때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냥 아는 거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되는구나. 갑자기 이제 시험장에서 그렇게 이제 이 시험이 닥치니까 이제 뭔가 그렇게 뭔가 잠재의식이 깨었는지. 그래서 그때 이제 아는 거를 내가 이론적인 지식을 잘 설명해 드리게 서론, 본론, 결론을 맞춰서 그리고 이유를 달아서 이유를 좀 다양하게 풍부하게 서술을 해서 잘 설명해 드리는 글을 쓰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 글을 쓰려면 글을 쓸 때 그리고 내 어떤 의견을 할 때 이유가 이제 풍부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재료들을 이제 찾아야 되니까 그런 재료들이 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니까 기본서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암기하고 또 스터디에서 이제 또 최고 답안 분들의
어떤 답안지도 읽어서 거기서 또 이런 목차, 이런 근거도 타당하다, 일리 있다.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제 기본서에다 다시 적어서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요. 이게 잘 설명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내가 A라고 말했을 때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이 A라고 썼구나 라는 글쓰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거는 뭐 쉽게 되셨나요? 그거는 사실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이제 8년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보고를 그래도 조금 했었고 그래서 이게 보고할 때 얼마나 좀 세세하고 자세하고 친절하게 해야 되는지 이런 감은 조금 제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항상 이제 이론을 쓸 때 제가 제 메모장에도 써놨었는데 내 동생한테 가르친다는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론 질문에 뭐 의의를 써야 될 게 있으면 그런 의의들도 다 챙겨서 쓰고 하나 왜 이렇게 썼는지를 내 생각을 정말 디테일하게 다 쪼개서 보여준다, 설명한다 이런 정도로 자세하게 좀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듯이 쓰면 내용이 조금 빈약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느낌 없었어요? 좀 뭐랄까 고급 답안이 아니다? 이걸로 내가 고득점이 나올 수 있을까? 제 말은 문체를 이제 쉽게 쓴다는 것보다는 생각에 글을 쓸 때 이제 생각을 띄엄띄엄 이제 쓰지 않고 왜 다음 단계의 목차가 나왔고 왜 다음 단계의 목차가 나왔는지를 연결고리를 읽으시는 분이 이해할 수 있게 그런 거 목차를 세세하게 좀 넣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기본서 좀 얇은 기본서? 공부 하나 잡아서 이제 내가 뭐 새로운 거 배울 때마다 여기 껴 넣어서 어떤 나만의 그런 되게 좋은 재료들을 들고 있겠다라는 건 알겠는데요. 그거 왜 외워져요? 그러니까 안 헤어지죠. 안 헤어지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뭐 한 번 처음에 읽고 당연히 이제 외워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헤어지니까 이제 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왜 안 헤어지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언제 외워지냐고. 근데 뭐 다 최소 10회독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정말 이제 지루한 나날들이죠. 계속 넘기고 1회독하고 2회독하고 3회독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 가서는 거의 스터디를 치는 그 주에 책을 그러니까 기본서, 심화서 이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 심화서를 한 번에 다 회독을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사실 스터디 개수만 해도 한 회차만 해도 30회차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사실 30회독을 제가 넘게 한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정도를 계속 하니까 외워진 게 아닐까 이제 싶습니다. 처음엔 저도 정말 안 외워졌습니다. 그냥 많이 읽으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읽으면 되나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서 제가 막 형광펜도 칠해보고 뭐 밑줄공 암기법, 뭐 구조화 암기법 이런 것도 이제 다 찾아보고 이렇게도 암기를 해봤다가 이제 저렇게도 암기를 해봤다가 하면서 제가 또 책을 그래서 세 번을 바꿨습니다. 책도. 처음에 해서 이제 밑줄을 열심히 줄을 쳐가면서 읽었다가 그렇게 해서 책을 또 한번 버렸었고 그래서 두 번째도 또 아니면 형광펜을 이제 색깔별로 뭐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이런 식으로 또 형광펜을 칠해가면서 외우면서 또 이렇게 외우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외웠습니다. 그 시행착오 끝에 내린 그 암기법은 뭐였어요? 그런데 이게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 정도가 되고 나니까 이제 책이 이제 구조화가 됐는데 그때가 되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론책을 4페이지, 5페이지도 읽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가 되니까 막상 오히려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게 있을까? 이게 굉장히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이. 그러면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 게 있으려나? 막 불안하고 별게 없는데 이 책 안에 내용이 많이 생각보다 이렇게 되면서 또 이제 다른 걱정이 이제 생긴 거죠. 그때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약간 질척거리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기본서 암기에 대해서. 네. 기본서 되게 줄글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거를 암기한다는 거는 키워드를 따로 내가 빼서 암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줄글을 암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그 말이 되는 정도로 암기를 하는 건지. 이론에 대해서는 사실 그 책을 정말 그대로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시험을 한번 쳐보고 나니까 아 이건 내가 그냥 설명을 잘하면 되는 부분이구나 생각을 해서 그냥 그 말이 되게 외우면 되겠다. 내가 그냥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 정도로만 하고 중요한 이제 키워드에 형광펜을 이제 쳐서 그거로 이제 상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암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조금 더 질척거리면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론 공부의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짚어주시면요. 이론 공부의 포인트는 일단 기본적인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은 일단 총론, 강론 기본적인 내용을 충분히 일단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 의의나 그리고 기본적인 지역 분석에 대해서면 뭐 의의, 뭐 목차, 의의, 뭐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일단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스터디에서 출제가 이제 그래도 많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터디를 충실히 따라가고 그 문제들을 다 정리를 해서 내 단권화에 차곡차곡 모아서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다 머릿속에 넣는다. 이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강사님 강의 듣고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그냥 방황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점철이 되는데 이렇게 점철이 되기까지 결국에는 이게 결국에 솔직히 제가 이렇게 다 결국에 점철이 된 게 거의 다 이 시기예요. 거의 이때예요. 이때까지는 계속 서브를 만들었다가 버렸다, 서브를 만들었다 버렸다. 이론 법규 다. 이때 만난 거니까 평가사님도 계속 서브를 만들었다가 지웠다가 10개월 바짝 했구만. 네. 법규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물어봐야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법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법규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법규도 역시 1차 이제 공부를 할 때 살짝 기본 강의를 이제 행정법 그리고 개별법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법규가 무슨 학문인가 계속 외계어 같아가지고 너무 처음에 계속 감을 잡다가 그 다음에 2차를 시작하고 나서 다시 이제 정식으로 그때 행정법을 듣고 개별법을 듣고 근데 이제 다들 그때 이제 서브를 이제 막 만들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서브를 만들어야 되나? 근데 그때까지도 제가 법규에 대한 이제 공부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답안지를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어떤 거를 어디까지 외워야 되는지, 뭐 어떤 거는 외워야 되고 안 외워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론 같은 경우는 그 말이 되게 쓰면 되는구나. 의미를 이해해서 내 방식대로 쓰면 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법규는 이게 뭐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건지 디테일하게 써야 되는지 아예 이 정도 이제 감이 없었어서 법규는 사실 제가 이제 너무 헤매고 있었고 계속 서브를 만들었다가 파기했다가 만들었다가 파기했다가 계속 그 지지부진한 과정을 겪다가 이제 우연한 계기로 이제 안평가사님의 이제 서브 어떤 책 사진 같은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랬었는지 그래서 그 책을 이제 한번 보고 싶어서 결국에는 저는 어떤 기본서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단권화를 해야겠다. 난 그 생각밖에 없어서 일단 강의를 이제 들어봤는데 안평가사님이 어떻게 답안지에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부터 이제 디테일하게 알려주시고 서브가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좀 내 거로 만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안평가사님 이제 커리를 따라가면서 이제 했었습니다. 그냥 뭐 헤매다가 교재 좋아 보여서 랜드잇으로 정착했다. 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한 거 이제 아까 방황했을 때 어떤 결론들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론은 내 생각 쓰듯이 쓰면 되는데 법규는 똑같이 써야 되는 건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써야 되는 건지 그 서술의 어떤 정도 같은 경우 이론은 이게 단지 의의 같은 경우는 물론 정확하게 써야겠지만 의의가 아니고서는 제가 그 말이 되게 의미가 잘 전달되면 되는 건데 법규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로 감이 없었냐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서브를 처음 이제 만들려고 할 때 사업인정 같은 경우에도 의의를 막 3개씩, 3종류씩 막 써놓고 그랬어요. 그리고 법적 성질 같은 것도 축약된 버전도 있고 또 막 길게 늘여놓은 버전도 있고 그러니까 막 그런 것도 다 적어놓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는지 아예 이런 제가 감이 없었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써야 되는지 판례도 막 진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다 써야 되는지 아예 제가 이제 너무
법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소해서 그런 게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 결론은 뭔가요? 아,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써야 됐었나요? 결론은, 이제 강사님들마다 이제 좀 다 다른데, 그 어떤 문장이든 선택해서 이제 쓰면 되는 거였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판단할 정도 이제 감이 없었던 거죠. 평가사님도 결국은 그 문장을 그대로 외워서 쓴 거는 아니고.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생각을 해서, 법규도 역시 이제 암기를 할 때는 그 의미가 되게 암기를 했었죠. 네. 맞아요. 이게 사실은 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렵죠.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요즘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건데, 법규라는 과목을 너무 모를 때는 네. 그 말이 되는지조차 판단을 못해요. 네, 그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방황을 하면서 많은 이제 강사님들의 책을 이제 봤어요. 봐서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를 이제 제가 이제 많은 강사님들의 책을 이제 보고 나서 이제 감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꼭 이게 막 정확하게 이게 써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 말이 되게 잘 설명을 하면 되는구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뭐 저희 서브 외우시고 문제 푸신 건데, 서브는 결국은 법규는 이 암기 때문에 다들 고통을 호소하신단 말이에요. 암기의 어떤 노하우가 있었을까요? 암기의 노하우는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저희 요즘 뭐 마인드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머릿속에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가면서 이제 구조화를 계속 하려고 했고, 머릿속으로. 그래도 안 헤어져요. 그래도 안 헤어지는데, 이게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안 헤어져서 정말 울면서 책을 정말 계속 읽었어요. 읽고, 안 헤어져. 또 읽어. 안 헤어져. 또 읽어. 그렇게 정말 몇십 회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좀 잔상이 남아서 외워지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일주일에 1회독을 하게끔 분량을 나누어서, 그래서 1회독을 하고 항상 토요일에 스터디를 보고, 또 1회독을 해서 순간적으로 또 암기를 하고 스터디를 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시험 보는 때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원래 하던 대로 월요일 50페이지, 화요일 그 다음 50페이지, 수요일 그 다음 50페이지 이렇게 해서 또 일주일 동안 순간적으로 암기를 하고 그 상태로 이제 또 시험장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게 한 20-30번 읽으면 다 된다? 네, 근데 분명 3회독 할 때도 막 3회독이나 했는데 왜 안 헤어져? 이럴 거고, 5회독 했는데도 왜 안 헤어져? 이럴 거고, 아마 7회독 했는데도 안 헤어진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시험 치러 갈 때도 아마 안 헤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도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암기 수준이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올라와서 그래도 챙겨가는 게 좀 많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평가사님, 법규의 중요 포인트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법규는 잘 정리된 일단 서브를 찾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브를 물론 본인이 이제 만들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서브를 만들면 어떻게 됐냐면 거의 사업 인정 그쯤 넘어가면 지쳐서 서브를 다시 만드는 걸 포기했어요. 만들다가 지쳐요, 서브를. 그래서 잘 정리된 서브를 찾아서 그거를 거기에 계속 이제 살을 붙여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고 그거를 바짝 이제 다 외우는 게 결국에 법규의 일단 기본인 것 같고. 중요 포인트 잘 들었습니다. 근데 평가사님, 사실 법규 몇 점 나오셨죠? 저 64점 맞았어요. 네, 사실 2년 차가 64점 맞는 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64점 맞은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왜냐면 제 서브는 사실 대충 55점짜리거든요. 복붙해봐야 제 서브는 대충 55점 정도 나오는데 세팅이 돼 있어요. 네, 사실 맞습니다. 제가 원래 법규 초시가 2.5점이었잖아요. 그래서 2.5점이어서 아예 정말 쓸 줄을 몰랐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안평가사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스터디 점수가 제가 이제 40-50점대가 이제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스터디를 제가 이제 두 분 거를 들었었거든요. 연기부터 2기까지 이제 한 분 걸 듣고 3기 때는 이제 또 다른 분 걸 들었는데, 강사님들마다 또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또 문제들이 달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좀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접하고 그 부족한 부분은 다시 서브에다가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문제를 접해보고 해서 제가 그렇게 고득점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답안 쓸 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우는 거를 그냥
복붙하잖아요. 그거 외에 어떤 플러스 알파적인 내용들을 더 써준 게 있나요? 저는 그런 부연 설명 같은 그런 개념 드는 거는 사실 안 썼고, 사실 쟁점에 대한 답을 쓰기만 해도 저는 이제 바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쟁점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관을 쭉 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사안을 해결해서 좀 풍부하게 사안을 포섭해서, 그래서 내 생각은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소결을 좀 풍부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의도적으로 사안의 경우를 많이 쓰기 위해서 본문을 좀 줄였었나요? 그러진 않았고, 제가 기본서를 충실히 이제 좀 외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그냥 안평가사님의 그 서브에 있는 그 개관을 다 쓰고, 그리고 이제 소개를 좀 풍부하게 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막 64점을 만들기 위해서 답안지를 화려하게 쓰거나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막상 쟁점에 그냥 충실하게만 써도 충분하다. 그 대신에 뭐 소결 부분을 좀 성실하게 써라. 네. 제가 사실 이번 시험에서 느낀 거는 그랬습니다. 개관은 저희가 원래 평상시에 쓰는 그 정도로 쓰고, 대신 소결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내 생각을 충실히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64점 맞은 노하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사전 인터뷰했을 때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에 노하우가 하나 더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 말고 요번에 이제 3-2 같은 경우는 사실은 브리타였거든요. 근데 브리타는 사실 이제 그 D급에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 푸셨나요? 그러니까 안평가사님이 이제 A, B, C, D급 나누고 뭐 다른 강사님들도 그렇게 나누는데, 저는 일단 제가 정한 그 기본서 안평가사님 서브를 그냥 뭐 거기 C급, D급이 나눠져 있어도 뭐 그렇게 비중을 두지를 않고, 그냥 저는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50회부터 100페이지까지 그냥 이렇게 똑같이 그냥 비중을 두고 다 외웠습니다. 왜냐면 어디서 시험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다 외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브리타가 나왔어도 저는 이제 사실 브리타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시험장에서 이게 나올 법한 게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브리타라고 하셔서 좀 의아하긴 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A, B급을 먼저 보고 이제 C급, D급으로 넓혀가는 게 약간 내가 시간 대비 효율의 문제로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 네. 내가 이 남은 시간 동안 다 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다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은 없었죠. 계속 제가 전화도 드렸었잖아요. 안 헤어진다고. 너무 안 헤어진다고. 근데 이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고, 한 번 떨어지면 이제 또 1년이 가는 건데, 그러기에 너무 이제 확률적으로, 그리고 매일 빈출되는 게 꼭 비출되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저는 실무를 사실 좀 덜 가져가고 법규에서 좀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어차피 그 안평가사님이 만드신 서브도 그것도 이제 또 중요하다고, 그래도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넣으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외웠습니다. 똑같이. 알겠습니다. 64점의 노하우는 이렇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무 이론, 법규의 공부 방법 얘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요, 가볍게 이제 올해 32회 실제 문제 어떻게 푸셨는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평가사님이 공부한 방법 자체는 그럼 정리하고 그거 외웠다. 정리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시간 들여서 이거 뭐 새로운 거네 하면 정리하면 되고, 네. 정리한 걸 암기하는 게 문제인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때그때 약간 아이디어 아니에요? 이 개념은 쟤랑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다. 네. 머릿속에 얘가 깔끔하게 뭔가 지금 찝찝해. 네. 그러면 다시 걔 비슷한 애 가서 걔도 다시 한번 또 보고. 근데 이거를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계속 책을 그 장면으로도 또 외우고, 또 읽으면서 헷갈렸던 애랑 또 다시 가서 걔도 또 다시 한번 또 봐주고, 덩어리가 여기 5개가 있고, 그러니까 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또 한번 생각도 해보고. 이거 우리가 얘기 이렇게 많이 할수록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뭐 이렇게도 해야 된다는데, 이게 약간 그러니까. 저 달을 보라 이랬는데 손가락을 우리가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으니, 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회독을 계속 하잖아요. 그때도 사실 안 헤어지는데,
안 헤어져도 무의식에 어딘가 남아있을 거야 이 생각으로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안 헤어져도 일단 또 읽고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때 스터디 치기 전 일주일에 바짝 그러니까 항상 그때 1회독을 무조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스터디가 내일 시험이다 생각하는 거로 계속 순간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장기적인 목적을 두고 암기를 한 게 아니고 이번 주 토요일이 시험이니까 스터디니까 1회독을 바짝 순간 또 암기를 하고 또 다음 주가 됐을 때 전에 거 외웠던 건 또 모르겠고 다시 그냥 1페이지부터 일주일 동안 토요일이 시험이니까 또 순간 암기 또 바짝 하고 이렇게 저는 이제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외웠던 거에 대한 테스트는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주일 동안 내가 외우잖아요. 네. 이 페이지에 있는 거 지금 네. 사실 평가사님 제가 보기엔 외운 거라기보다는 읽은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기도 하네요. 뭐야, 정확히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미를 모르겠어요. 읽었다? 외웠다? 읽는 거는 그냥 이렇게 네. 읽는 거죠. 시험장에 대비한 특별한 전략이나 노하우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약간 글자를 읽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익숙하게 만드는 거에 영역인 것 같고 읽는다는 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인드 컨트롤을 했으면 실무 문제 받고 어떤 생각, 딴 생각하면서도 읽을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풀어내지. 읽는 건 아니죠. 그렇게 딴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건 아니고 시험장에 대비한 특별한 전략의 노하우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뭐 이게 이거 있고 왜 이렇게 연결고리를 먼저 생각을 하고 목차 간에 왜 이 목차 다음에 또 이 목차가 나왔을까? 여기서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하지? 이렇게 계속 의미를 곱씹으면서 읽었죠. 그냥 읽은 게 아니고 이 의미를 자꾸 곱씹어 보면서. 제가 이거 왜 그러냐면은 네. 저 옛날에 이론 공부할 때 네. 그때 이론 수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네.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된대요. 네. 근데 나는 아무리 책을 읽어도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진짜 멘붕에 빠졌어. 그래서 막 억지로 막 그냥 저도 처음엔 시비 걸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제가 또 유튜브 암기를 찾아보면서 약간 팁을 얻었던 게 이게 물음표를 어떤 그 변호사님이신데 물음표를 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물음표에 대한 답을 먼저 이제 외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험장에 대비한 특별한 전략이나 노하우는 하면 이제 여기다 물음표를 옆에다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제 그 답이 먼저 상기가 되게.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또 암기가 약간 그거 되겠다. 네, 수월한 거죠. 먼저 물음표를 쳐놓고 그거에 대해 답이 뭔가를 떠올리면 답을 생각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답에 대한 근거들을 좀 외우는 게 이제 약간 수월해지는 거죠. 그거 괜찮다. 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읽는다는 행동은 되게 수동적인 행위잖아요. 네, 그냥 네. 얘가 나한테 뭘 물어보거나 뭐 내가 생각을 안 하려면 얼마든지 생각 안 하고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좀 적극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 그 물음표 쓰는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게 그 변호사님 유튜브를 보면서 약간 괜찮다. 내가 여태까지 그냥 글을 읽고 있었구나. 약간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었거든요. 차라리 그럼 이럴 수 있겠다. 이런 거 내가 뭔가 글자를 읽는 것 같다. 뭔가 좀 이게 뭔가 찝찝하다. 이러면은 차라리 그런 걸 좀 찾으면서 나만의 좀 읽는 방법, 나만의 암기법 이거를 좀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네. 또 추천해줄 만한 유튜브 있어요? 아니요, 이제 그 유튜브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변호사님 유튜브가.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또 찍어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평가사님이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실무 몇 점 나오셨죠? 실무는 45.5점 나왔습니다. 꽈락이 70%인 거 치고 제가 보기에는 꽤 준수한 점수인 것 같아요. 제가 실무 문제에 좀 물어보고 싶은 포인트가 몇 군데 있는데요. 첫 번째는 1번 문제 양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쵸. 시간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저는 1번 배점하고 똑같이 시간을 가져갔거든요. 항상 1번이 40점이면 40분 안에 무조건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번도 당연히 이제 맨 처음에 40분을 이제 시간을 항상 정해놓고 이제 풀었는데 이게 풀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버가 되고 근데 이게 아는데 또 안 쓸 수가 없고 이게 쉽지 않죠. 네. 내가 이 한 문제 풀려고 2년을 공부했는데 쓸 수가 있는데 시간 때문에 또 이제 이걸 자르고 가려니까 이게 또 너무 그게 사실 좀 커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아가지고 한 45분, 50분 1번 문제를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남은 오버한 시간은 어디서 확보했어요? 남은 오버한 시간은 이제는 뭐 어디선가 줄여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일단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물어보고 싶은 포인트가 이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이번이 이제 파본 검사를 할 때 잠깐 부당이득금이 보여가지고 이번도 이제 풀 수 있겠다. 그래서 2번을 왔는데 문제를 이제 제대로 읽어보니까 이제 내가 아는 부당이득금 약간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아니고 약간 기대이율 쪽으로 나와서 이게 이 문제의 어떤 논점 자체가 일단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저한테는 좀 생소한 유형이었어요. 제가 좀 문제를 푼 양이 부족해서인지도 몰라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2번도 30점 안에 이제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지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칸을 이제 시험지를 비워두고 3번으로 이제 넘어가서 3번을 이제 풀었죠. 2번은 그렇게 푸셨더니 몇 점 나오셨나요? 그렇게 결론적으로 2.5점을 받았는데 비워놨다가 이제 3번, 4번 하고 제일 끝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든 여기서 몇 점이라도 건져가야 된다. 어떻게든. 그래가지고 근데 약술이 다행히 있어서 장점, 단점 이거 약술 엄청 쓰고 기대이율 뭐 산정 방법 이런 것도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2.5점을 획득을 했죠. 30점짜리에서 2.5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1, 3, 4가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셨구나. 혹시 1, 3, 4번에서 점수가 왜 잘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제가 1번은 잘 풀었다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1번은 워낙 이제 기본적인 이제 문제여서 1번은 이제 그래도 내가 잘 푼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받았었어요. 손이 빨라요? 왜냐면 그거 사실 40분, 50분에도 끊기가 조금 쉽지 않았었을 수 있는데 그 정도 문제는 아니었어? 난 앞으로 갔으니까 몰라서. 그 정도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오케이. 네. 그럼 3번은 점수가 왜 잘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3번은 사실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요? 20점 만점에 7점이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3번은 계산을 다 못 쳤거든요. 계산기를. 그러니까 수식만 다 써놓고 계산기를 치려고 하는데 시점 수정이 너무 길게 나오니까 이거 계산기 치다가 시험 끝나겠다 싶어서 계산기를 이제 못 쳤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이제 점수가 그거에 비하면 또 잘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3번은 좀 적정히 받은 것 같고 4번에서 그럼 점수가 잘 나왔나 보네요? 네, 4번에서 이제 8점을 제가 맞았거든요. 80점이네, 100점 환산. 네. 그 4번은 일단 스터디에서 풀었던 문제였고 일부 편입이었고 그거는 워낙 이제 잘 준비가 돼 있었고 뭐 보수비 이런 것도 보수비 이런 정의 같은 것도 외운 대로 좀 추가적으로 더 써주고 그런 데서 좀 플러스 점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무 문제 어떻게 푸셨는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은 근데 사실 대체로 좀 평이했다는 평이 많아서 뭐 딱히 제가 뭐 포인트를 여쭤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어떤 뭐 느낌 정도만 가볍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론은 이제 처음에 봤을 때 사실 실무를 사실 굉장히 이제 못 봤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서 봤는데 1번, 2번, 3번, 4번 봤는데 다 건드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먼저 이제 들었고 그래서 순서대로 일단 1, 2, 3, 4 이렇게 풀었습니다. 네. 뭐 특별히 어떤 뭐 내가 여기서는 좀 특별한 이런 판단을 했다 뭐 여기서 승부를 봤다 이런 거는 없었나요? 그런 건 없었고 이제 그냥 묻는 데에서 아는 만큼 쓸 수 있는 만큼 그냥 딱 100점 맞게 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론은 몇 점 나오셨죠? 이론은 56.5점 나왔습니다. 오, 잘 나오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법규 시험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뭐 검토하셨을 때 전체적인 느낌은 어땠어요? 법규가 저는 사실 문제를 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 다 좀 건드릴 수는 있겠다. 근데 좀 어렵다 생각은 했었어요. 2번하고 3번이. 자, 그럼 이번에 좀 이슈가 법규에서는 제가 두 가지 포인트 있는 것 같은데 3-2번 일부 취소 문제를 이제 좀 어려워하셨죠. 요거는 뭐 풀기 어렵진 않았어요? 일부 취소는 이제 제 서브에 이제 정리가 돼 있어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쓰고 이게 나올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렇게 이게 알겠습니다. 어렵다 제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그냥 ABCD급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동등하게 봤기 때문에 이거 잘 나오셨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 법규에서 이슈가
자, 2-2번에서 이제 하자승계 쓰는 부분. 네. 여기서 사람들이 조금 멈칫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원래 표준지 공시지가로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했는데 개별 공시지가가 나와서 이게 약간 출제 오류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다가 근데 내가 건방지게 이제 출제 오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별 공시지가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썼습니다. 근데 쓰면서도 이게 좀 맞나 싶어가지고 표준지 공시지가로도 얘기를 좀 구현을 해서 썼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판례도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된 하자승계 판례도 좀 써주고 그렇게 해서 2번은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소결을 좀 풍부하게 썼었어요. 그래서 네. 소결을 풍부하게 썼다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도 쓰고 원래 뭐 표준지 공시지가라면 이런데 개별 공시지가 하자승계는 어떻다 뭐 이렇게 좀 두 가지를 다 보여주면서 소개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좀 헷갈려 했던 포인트가 다른 사람들은 이 비준표에 대한 이 문제 상황은 비준표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물어보는 건 하자승계여서 쓸까 말까를 좀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 문제 끝에 아래에 물으면 각 별개의 상황임? 이게 있어서 저는 솔직히 이 문제는 크게 뭐 신경 안 쓰고 여기 물음에서 그냥 바로 느껴지는 쟁점이 하자승계니까 하자승계로만 이제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너무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물어보는 거 딱딱 답하고 네. 그 다음에 뒤끝까지 챙겨서 브리타까지 맞추고 나니까 64점이 나왔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법규 문제 푸신 것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뭐 저희가 언급하지 않은 거는 사실상 이제 크게 뭐 어려워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넘어갔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2차 시험장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자승계만 쓰고 비준표 얘기는 안 썼어요? 비준표? 사실은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엔 왜 어려웠던 포인트 자체가 모르는 것 같아. 여기서 이게 비준표 판례거든.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비준표를 지켰냐 안 지켰냐. 비준표. 그 비준표에 대해서 언급할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어보는 건 하자승계였고. 그러니까 하자승계 물어봤으니까 하자승계만 말하는 건데.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거 이렇게 해줄게. 자, 그 다음으로 평가사님 어떻게 이제 생활하셨는지 그거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어디서 하셨나요? 저 공부는 집에서만 주로 이제 공부를 거의 했습니다. 네. 보통 집에서 하는 스타일이세요? 네, 제가 이제 독서실에서도 하려고 이제 독서실도 이제 몇 번 가기는 했는데 제가 막 독서실에서는 계속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엔 좀 몸이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언제든 이제 공부하다가 또 힘들면은 소파에서 쉴 수 있고 이래서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하루 공부 패턴 어떠셨어요? 제 하루 공부 패턴은 계획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좀 아침잠이 있어서 8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일어나면 그때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보통 실무를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뭐 법규, 이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셨어요? 보통 이제 8시 반에서 9시 반에 일어나서 10시에서 11시까지 계속 그 사이에 밥도 먹고 뭐 TV도 보고 하면서 계속 그냥 그렇게 그 정도 시간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한 12시, 13시간 정도 하셨으니까 뭐 실 공부량은 뭐 한 3-4시간 빼서 3시간 정도 빼서 한 9시간, 10시간은 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간 공부 패턴. 보통 이제 월화수목 뭐 금 하시고 뭐 쉬시고 약간 이런 패턴이 있으신데 어땠어요? 제가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약간 좀 이렇게 너무 이제 힘들게 막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진 않아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토요일날 학원 가서 이제 스터디를 치고 저는 이제 인강으로만 이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스터디는 이제 실강으로 학원을 가서 하고 일요일 날에는 또 복귀를 하고 그래서 딱히 뭐 쉬는 날을 정했다기보다는 이제 공부 자체를 좀 이렇게 약간 여유를 가지고 이제 했었습니다. 뭐 거실에 좀 쉬기도 하고 네. TV도 보고 이러면서 네. 알겠습니다. 뭐 운동 같은 건 안 하셨어요? 운동은 이제 아침이나 저녁 때 뭐 가끔씩 이제 스트레칭 정도를 했습니다. 네. 수면 시간은 어떻게 가져가셨어요? 수면 시간은 굉장히 좀 넉넉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잠을 늦게 자는 편이라서 12시에서 1시에 자고
8시에서 9시 사이에 일어났으니까 한 8시간, 9시간은 잤던 것 같습니다. 많이 주무셨네요. 그 공부가 조급해서 잠을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은 안 했고, 대신 이제 자려고 누웠을 때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으니까, 예를 들면 공부가 이제 막힐 때 계속 이제 머릿속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음번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까? 이거를 이 문제집을 풀어볼까? 막 계속 이 머릿속으로 좀 구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때 해소법. 스트레스 해소법은 저는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일단 공부를 안 하고 좀 쉬고 놀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결국 공부가 이제 안 돼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거니까 막힐 때 이제 합격 수기도 이런 것도 이제 찾아보고, 다른 뭐 강의나 이런 거 다른 책도 사서 읽어보고 이렇게 좀 돈을 쓰면서 네, 스트레스를 해소를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공부하시다가 뭐 슬럼프 오거나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잠깐 스트레스 받는 거 말고 거의 뭐 무너져서 오랫동안 공부 못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사실 슬럼프가 왔던 거는 저는 이제 공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모를 때, 자꾸 정체한 것 같을 때, 여기서 더 이상 실력이 정체한 것 같을 때, 이럴 때 사실 그럴 때 이제 슬럼프가 왔었고, 계속 그럴 때 이제 또 다른 강의를, 제가 이제 메인으로 듣는 강의 외에 다른 강의를 듣거나 학원 선생님한테 이제 연락을 해본다거나, 또 아니면 다른 이제 교재를 찾아서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슬럼프를 해결하려고 했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8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사실 회사 생활이 정말 저는 더 힘들었고, 제가 이 나이에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저는 즐거웠거든요. 재미가 있었고 되게 감사했고,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시간이. 그래서 뭐 그렇게 공부가 당연히 힘들고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 시절을 이제 생각하면서 아주 막 그래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심하게 받지는 않았어요. 공부 잘 안 되고 아까처럼 이론 방황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막 사람이 엄청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데. 극도의 스트레스 받았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이거 직장 생활하는 거에 비하면 쉽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직장 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하셨군요. 네. 그거에 비하면은 이거는 사실 이렇게 힘들 건 아니다라고는 솔직히 이제 좀 생각을 했었죠. 개인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공부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공부가 안 될 때는 이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쉬면서 게임을 하거나, 남편한테 이제 공부가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수다를 이제 떨고 남편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그냥 안 했죠. 네, 안 했죠. 공부가 다시 하고 싶어질 때까지. 근데 그 기간이 그렇게 짧지 않았어요. 공부가 하기가 싫은 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기가 싫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면서도 계속 생각을 해요. 내일 일어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하면서 안 할 때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해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가야지를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평가사님의 가벼운 생활편까지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합격수기 촬영한 소감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얘기할게요. 네. 평가사님 합격수기 얘기를 들으면서 이 공부하는 방법이 이 법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대하는 본인만의 본질적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실무 이론 법규에 조금씩 이제 스타일에 맞게 변형해서 이렇게 공부하신 게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부 방법 자체가 저는 심플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심플한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번 합격수기 편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어서 좀 많은 정보를 이제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 공부 방법이 어떤 각 과목마다 한 권의 이제 책을 정하고 그 단권화를 해서 그거를 다 외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여서 좀 많은 도움이 될까도 이제 고민도 되는데, 또 이렇게 이제 공부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공부해서 이제 합격한 사람도 있다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참고해 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평가사님이 지금까지 한 얘기의 거의 대부분은 교재 봤다, 교재에 모든 걸 표시했다, 교재 외웠다, 이게 다잖아요. 그래서 평가사님이 들었던 교재 좀 공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법규 교재, 어떠한 모양입니까? 네. 네, 제 법규 교재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여기 이제 체크하라고 하셨는데 체크는 이제 안 했고 어차피 계속 읽으니까 네, 이렇게 목차가 있고 먼저 이제 목차 큰 카테고리를 이제 파악하고 이렇게 이제 저는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이렇게 중분류 이렇게 형광펜을 칠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제가 이제 스터디를 학원에서 이제 스터디를 들으면서 이제 새롭게 뭐 추가되는 판례나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이 안평가사님 이제 서브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센스가 있으신 게 여백이 많아요. 여백이 많아서 언제든 이제 서브가 이제 꼭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서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 안평가사님 교재는 여백이 많아가지고 언제든 이제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추가하고 또 이런 데도 여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이제 반영을 할 수가 있고 수정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추가를 했고 이렇게 형광펜을 다르게 칠해가면서 좀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암기를 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좀 부족하다 싶은 거는 또 이제 넣고 싶은 거는 제가 넣고 법전에 있는 내용도 이렇게 좀 추가를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네, 여기까지도 이렇게 또 추가할 내용 있으면 다 추가하고 뒤로 갈수록 이 형광펜의 색깔이 화려해지네요. 네, 왜냐면 여기 정말 외우기 특히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형광펜을 계속 치면서 이제 외웠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지워지는 형광펜이거든요. 네, 지워지는 형광펜이라서 또 언제든 다시 지웠다가 맨 처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또 안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워지는 형광펜을 쓰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자, 그 다음에 추가해 놓은 것들은 어떤 걸 추가한 건가요? 이제 스터디나 이건 기출문제에 나왔던 판례거든요. 근데 이 판례도 조금 이제 스터디 들을 때는 좀 중요하다고 이제 좀 강조를 하셨던 거라서 출제는 안 됐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추가를 해놨고.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출인데 기출 문제는 그래도 또 가져가야 될 것 같아서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요것도 이제 불안하니까 또 이렇게 붙여서 넣었습니다. 요거는요? 요것도 이제 기출 문제거든요. 공인회계사 감정평가. 네, 맞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불안하니까 또 일단 여기다 넣어놓고 그래서 저는 일단 넣어놓고 여기다 다 넣어놓는다 일단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이거 맞나? 잠깐만. 하자.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자, 잠깐만, 손 좀 내리고. 네. 자, 여러분. 다시. 요렇게 해서, 평가사님 보시면은, 요렇게 구멍을 뚫고 여기를 안 막았어요. 이거는 그때그때 빼서 풀러서 넣고 이렇게 하셨나요? 그건 아니었고 그냥 이제 책이 이렇게 돼 있어야 완전하게 펼쳐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제본은 스프링 제본 왜 한 거예요? 그냥? 네, 책을 완전하게 펼치려고. 오케이. 자, 그러면 도움은 안 되고. 자, 밑에서부터 그럼 다시. 네.